자, 다시 한번 요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자, 서버라는 개념과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은 이제 두 개의 컴퓨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컴퓨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자, 요거를 서버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리눅스를 서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로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서버에 붙어서 이걸 하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윈도우가 되겠죠. 여러분이 그냥 쓰시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저희의 환경은 요 서버가 저희 로컬 안에 들어있죠. 가상 머신으로.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서버는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서버를 구축을 하시거나 서버를 사시면은 내 컴퓨터로 이렇게 서버의 원격 제어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 운영체제는 이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전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쉘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직접 서버에 있는 쉘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생긴 쉘을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요 개념은 이제 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서버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는 쉘은 리눅스 배포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설치한 센토스 7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했던 배시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리눅스에 설치된 쉘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SSHD라고 불러요. Secure Shell Daemon 이런 뜻입니다. 이 데몬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그 서비스를 데몬이라고 표현해요, 리눅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설치하면은 이 쉘이라는 거는 그냥 그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에 쉘을 설치를 했고요. 이 쉘을 우리가 PT라는 걸로 설치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요렇게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격 접속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요 개념을 한 번만 볼게요. 자, 다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합니다. 여기서는 뭐 나트라는 개념 같은 거는 일단 아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인터넷 선을 연결해 가지고 랜을 꽂았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이 인터넷 외부에서 우리 인터넷 내 컴퓨터로 접근을 할 때는 뭘로 접근한다? IP로 접근합니다. 가령 1.1.1.1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제 컴퓨터로 외부에서 접근을 할 때는 1.1.1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또 다른 컴퓨터가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거쳐서 내 컴퓨터로 접근할 때는 1.1.1로 접속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접근이 돼요.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는 크롬이고요. 하나는 엣지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크롬으로도 이렇게 인터넷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엣지로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빨간색으로 하고 이거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면 둘 다 그 브라우저라는 게 그 인터넷 접근해가지고 그죠? 다른 사이트 같은 데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롬으로 네이버 접속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요청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네이버 서버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가 서버 요청을 받아서 메인 페이지 같은 걸 다시 이렇게 보내서 크롬에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통신이 일어나요. 자, 근데
이 네이버 서버는 이렇게 메인 페이지 정보를 주는데 크롬한테 또는 엣지한테, 그죠? 크롬한테 줄 수도 있고 엣지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분명히 크롬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크롬에서 네이버한테 메인 페이지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죠?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가 요 엣지에 뜨면 요 이상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크롬에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메인 페이지를, 우리 메인 페이지를 요 1.1.1.1로 보내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1.1.1.1은 내 컴퓨터까지는 신호가 오겠죠. 근데 이 신호를 이제 크롬으로 보내야 될지 엣지로 보내야 될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몰라요. IP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IP로만은 구별이 안 되는 요 내 컴퓨터 안에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구별을 해야 되죠.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컴퓨터 안에서 사용하는 식별자가 있는데 번호로 씁니다. 번호로. 예를 들어서 뭐 9000, 크롬은 9000번을 부여를 하는 거고요. 다시 크롬은 9000번. 그러면은 엣지는 9000번 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9000번은 피해야겠죠. 구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엣지한테는 9001번을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가 딱 왔을 때 크롬으로 가려면은 9000번 프로그램한테 줘라 라고 하면은 정확히 크롬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어떻게 보내는 거야? 1.1.1.1에다가 뒤에 점점 한 다음에 9000번한테 줘라 라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IP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포트 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특정 프로그램한테까지 데이터를 전달하려면 IP만으로는 부족하고 포트 번호도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포트 번호의 개념만 일단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푸티로 원격 접속을 할 건데, 제가 6번에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푸티 원격 접속하기. 자, 그래서 원격 접속을 위한 설정인데, 이제 여기서 포트 포워딩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포트 포워딩. 자, 그럼 포트 포워딩은 뭐냐면, 자, 이것도 그림으로 좀만 더 볼게요. 자, 다시 이제 그러면 요거 공유기를 한번 다시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공유기를 하나 넣는 거죠. 아까 위에 버전은 공유기 없이 다이렉트를 연결했던 거고요. 이제 우리가 공유기를 사용하는 버전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공유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인터넷 사용 기기가 여러 대일 때, 이거 ABC라고 할게요. 자, 여러 대일 때 하나의 우리가 IP를 통해서 이 세 대의 기계가 네트워크를 같이 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제의 그 개념 다시 한번 복수 삼아서 보세요. 여기가 1.1.1.1이라는 IP면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기 하나하나는 고유한 그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고유한 IP. 그래서 얘는 뭐 예를 들어서 2.2.2.1, 얘는 뭐 2.2.2.2, 얘는 2.2.2.3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는 IP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1.1.1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인 IP고요. 공인 IP. 여러분들이 진짜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인터넷 회사에서 실제로 등록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 이 파란색을 우리가 이제 사설 IP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인터넷 회사랑 관계없이 누가 만들어준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공유기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공유기가 이제 그 알아서 이 공유기 안에 설치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사설 IP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 아까 네이버라고 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네이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존재하는 IP는 무조건 공인 IP밖에 없는 거예요. 네이버 봤을 때는 2.2.2.1이라는 IP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외부 세상에는 공인 IP만 있고 이 사설 IP 같은 경우는 그 공유기마다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 공유기가 설치된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바깥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빨간색 외부로는 그 공개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뭐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다가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렇게 켜놓고 이제 카페를 갔어요. 노트북을 들고 카페 가가지고 내가 노트북으로 내 컴퓨터,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원격 접속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카페에도 이렇게 뭐 공유기라든지 뭐가 있겠죠. 네트워크 수신기나 통신기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무선으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을 꽂아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접근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카페에서 인터넷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 IP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공유기를 거쳐서 A든 B든 C든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 바깥쪽이잖아요. 카페는. 그럼 카페 외부 입장에서는 뭐만 존재한다? 1.1.1.1만 존재하는 거고요. 2.2.2.1, 2.2.2.2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에다가 내 컴퓨터 접근해야지 해서 2.2.2.1 이렇게 접근하죠? 접근 안 돼요. 없는 IP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데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다 왔어요. 요렇게는 안 돼요. 2.2.1은 안 되고, 그럼 카페에서 내가 우리 집 컴퓨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무조건 공인 IP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내 컴퓨터 여기 카페에서 내 노트북에다가 주소창에 1.1.1.1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집에 그 네트워크까지는 접근이 가능하겠죠. 근데 컴퓨터가 세 대예요. 어디에 접근하고 싶냐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C라는 컴퓨터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1.1.1.1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까지밖에 접근을 못 하잖아요. 공인 IP로는 거죠. 근데 이제 내부에 사설 IP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설 IP 중에 하나를 접근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공유기에 설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공유기 설정 프로그램 들어가시면은 포트 포워딩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1.1.1은 내 공인 IP고요. 그렇죠? 이 공유기에 도달할 수 있는 공인 IP고요. 여러분들 공유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포트 번호라고 해서 9000번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어요. 또 1.1.1.1 땡땡 9001에다가 2.2.2.2 마찬가지로 9002 해가지고 2.2.2.3 요렇게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요. 자,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유기에다 이걸 설정을 해놓으시면 이제 카페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 이 C 컴퓨터에 접근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1.1.1.1 땡땡 C 컴퓨터는 내부 IP가 2.2.2.3이죠. 그러면 9002번. 그래서 여기다 9002번 이렇게 딱 적어주면은 정확하게 접속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트라는 거는 IP만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때 추가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번호예요. 그게 이제 한 컴퓨터 안에서 그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프로그램의 식별 번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공유기를 통해서 사설망을 만들었을 때 내 사설 IP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사설 IP를 식별하는 번호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일단 포트 포워딩이 뭔지 아시겠죠? 포트를 가지고 다른 IP로 포워딩을 시키겠다, 연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포트 포워딩.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이 푸티로 원격 접속하기에 보시면은 포트 포워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 네트워크를 저희가 설치한 리눅스의 네트워크를 설정을 할 때 나트라는 방식으로 설정했거든요. 나트가 제가 말씀드렸던 공유기 방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서 할게요. 설정해가지고 이 네트워크에서 어드밴스드 이 포트 포워딩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더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규칙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들 공유기에 설정할 때도 이거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순서대로 한번 보죠. 요 이름 있죠? 이름? 이름은 뭐예요? 그냥 규칙 이름이에요. 내가 이걸 어떤 용도로 포워딩을 할 것인가 라는 거 그냥 이름 적는 거예요. 구별하려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이제 통신 방법인데 보통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일단 TCP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 IP인데 이 호스트 IP는 그 실제 공인 IP 아니다.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이게 잠깐 제가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포트잖아요, 그래서 포워딩을 포트 번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게스트 IP. 자, 요거는 사설 I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게스트 포트는 자, 요거는 잠시만요. 자, 요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이제 요게 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요 이제 여섯 개죠. 6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처음에 제가 이제 이름을 SSHD라고 할 거예요. 왜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 이따가 보시면 알고요. 프로토콜은 그냥 일단 TCP로 무조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호스트 IP를 0.0.0.0으로 했어요. 자, 이 0.0.0.0은 이 IP, 그러니까 이 호스트 쪽에 접근하는 IP 있죠. 호스트 쪽에 접근하는 IP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1.1.1.1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접근하는 IP는 1.1.1.1이라는 IP를 가진 것만 허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보안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0.0.0.0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디서든 내 호스트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호스트에 접근을 할 때 자, 이 포트를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요런 거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번호죠. 그래서 요거 번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호스트 포트가. 그래서 포워딩할 포트 번호라는 게 9000번이면은 2.2.2.1, 9001이면은 뭐 2.2.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포워딩할 포트 번호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게스트 IP는 요거죠, 요거. 이렇게 머신이 여러 개 있을 때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게스트 IP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게스트 OS 있죠, 리눅스. 이 리눅스의 그 IP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리눅스 IP는 잘 모르시죠? 근데 이따가 확인해 보면은 10.0.2.15 입니다.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게스트 포트는 제가 22로 했잖아요. 22로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가 그 네트워크 신호를 여차저차해서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게스트 IP까지 보내도 이 게스트 IP, 여러분들 리눅스 안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까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게스트 OS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컴퓨터를 의미할 텐데, 게스트 OS도 IP로만 보내면 이 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게스트 포트는 그래서 게스트 OS에 어떤 프로그램에 접근할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게스트 OS의 프로세스,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언어라고 할게요. 됐죠?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확인 한 번만 하고, 요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요거예요. 6번. 자, 그러면은 마지막, 왜 22가 들어가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들의 이제 리눅스 서버, 여기에는 제가 쉘 프로그램이 하나 돌아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제가 아까 SSHD 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에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무조건 뭘? 포트 번호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따로 하지 않으면 이 SSH는 포트 번호를 무조건 22번으로 갖고 시작해요. 처음에 설치가 돼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리눅스가 설치될 때 그때 22번으로 세팅돼서 설치가 돼요. 얘도 기본적으로. 물론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근데 굳이 안 바꿔요. 이거 다 이렇게 그냥 씁니다. 되시죠? 자, 그럼 다시 여기 로컬 또는 클라이언트, 이쪽에 이제 푸티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리눅스의 그 뭐죠? IP를 10.0.2.15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컬에서 이 서버, 리눅스 서버에 네트워크 접근을 하시려면 요 IP랑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연결돼야 되죠. 우리는 요 프로그램이랑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외부, 뭐 경기도에 있는, 대전에서 경기도에 있는 리눅스의 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포트 번호, IP랑 포트 번호의 그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푸티를 한번 켜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P는 10.0.2.15다. 포트 번호는 22번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의 서버, 우리 리눅스 서버를 가리키는 거고, 우리 서버까지 가서 서버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SSHD, 쉘 프로그램에 접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은 안 돼요, 이거 접근이. 자, 그래서 일단 끄고, 자, 왜 안 되는지 이제 요거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서버 리눅스를 외부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네트워크 등록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의 지금 환경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의 환경은 이렇습니다.
좀 크게 그릴게요.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호스트 OS라고 해서 여러분들 로컬 컴퓨터 윈도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추얼 박스를 우리가 설치를 했죠. 그 다음에 녹색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 리눅스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네트워크 방식을 뭘로 설정했냐면, 저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나트라는 방식으로 우리 버추얼 박스에서 우리 가상 머신, 여기가 현재 우리 가상 머신입니다. 이 리눅스가 이 녹색이,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만든 거죠, 가상으로. 그러면서 이 호스트에 있는 막 자원을 다 끌어다가 좀 주고, 어쨌든 얘도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 리눅스도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뭘 만드냐면 NIC 인터페이스 카드를 가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상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NIC가 있겠죠.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달려있는 램 카드고요. 요거는 가상이에요. 앞에 V를 붙일게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 뭐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그림 잘 보세요. 하얀색이 호스트 PC, 여러분들 컴퓨터, 실제 컴퓨터. V박스는 버추얼 박스 프로그램. 그리고 그 버추얼 박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상 머신 하나 만들었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2개 만들었잖아요.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원이 허용하는 한. 근데 일단 하나로 보고 버추얼 박스 안에다가 가상 머신 리눅스 하나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하얀색 NIC, 요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해서 랜 카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건 실제고요. 요 녹색, 요거는 이제 버추얼 박스가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공유기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게 나트죠. 이게 나트예요. 공유기를 거쳐서 오면 나트입니다. 그죠? 다시 했고요. 이게 만약에 공인 IP가 1.1.1이면 요 NIC에 부여되는 IP는 1.1.1.1이 아니라 공유기가 만들어주는 대충 뭐 2.2.2.2다 라고 가정을 해요. 실제 공인 IP로 세팅되진 않습니다. 요거 좀 어려우실 수 있겠다. 다시, 여러분들 공인 IP는 무조건 하나예요. 뭐 KT나 U+나 해가지고 돈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IP 하나 부여를 받아요. 근데 이제 여러 대를 쓰기 위해서 공유를 놓는다. 요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폼, 나트라는 방식으로 부르고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컴퓨터, 집안에 있는 컴퓨터들,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부여받는 IP는 공인 IP가 아니라 공유기가 만들어주는 사설 IP다라는 거예요. 요게 사설 IP가 되겠죠. 여튼 이제 이게 나트 방식이라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2.2.2.2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외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가지고 아무리 2.2.2.1을 쳐도 여기 절대 못 들어온다 그랬죠.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거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1.1.1 공인 IP밖에 없어요. 일단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를 정확히 똑같이 여기다 적용시키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크게 그렸다. 자, 이 버추얼 박스에 여기에 공유기를 하나 놓는 거예요. 가상 공유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놓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정해서 네트워크를 나트로 해주시면은 알아서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머신에다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버추얼 박스 안에 공유기가 하나 생겨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여러분들 이 호스트 OS,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짤그마하게 네모를 쳐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윈도우에 설치되는 푸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푸티 프로그램. 그럼 얘가 이제 어디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접근해야 되죠. 이렇게 접근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다가 얘 IP는 요겁니다. 다시 10.0.2.15예요. 요거는 맞아요. 여러분들 리눅스에 이 네트워크 주소는 10.0.2.15가 맞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해서 우리 못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못 들어왔었죠? 자, 왜 그러냐면 얘 입장에서는 요 가상 공유기 있죠. 얘만이 존재하는 거지 얘 입장에서 요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얘 입장에서 봤을 때 2.2.1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만 존재한다? 공인 IP인 1.1.1.1 요게 공유기 IP죠. 그래서 얘가 다이렉트로 2.2.2로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하려면은 이 공유기에다가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겠죠? 자, 그럼 완전 똑같은 원리예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상 공유기 있죠. 얘 IP는 알아도 여기에는 바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린 뭐만 알면 됩니까? 요 IP가 몇인지만 알면 되죠. 이거는 이제 그냥 보통 우리가 우리 호스트 PC의 IP를 의미하는 127.0.0.1을 씁니다. 물론 이 IP가 전용 IP가 있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거라서 127.0.0.1 하면 그냥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127.0.0.1이다 라고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뭐가? 여러분들의 두 버추얼박스가 만들어준 가상 공유기 IP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푸티 입장에서는 요 IP는 알고 있죠. 요 IP는 볼 수 있죠. 요 IP는 못 봐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가상 공유기에다가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127.0.0.1에 2224로 들어오면은 요거를 10.0.2.15에 22번으로 돌려라 라고 설정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아이고 여기 아니네. 요 내용이 딱 이겁니다. 이 내용 설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원래 이제 127.0.0.1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범용적으로 쓸 수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되는 게, 일단 네트워크를 이제 두 대의 컴퓨터로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네트워크 접근을 하려면 IP가 필요하다라는 거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근데 IP만으로는 컴퓨터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구별할 수가 없더라. 그 구별하기 위해서 각 프로그램한테 번호를 붙여주는 게 포트 번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P랑 포트 번호가 식별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이 두 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NAT 방식에 대한 이해를 좀만 하시면 되는데, NAT 방식으로 하면 공유기가 사설 IP를 여러 개 만들어주고, 그 사설 IP는 외부에서는 볼 수 없더라. 바로 접근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때도 이 공유기를 하나의 그 PC로 보고, 그 사설 IP를 그 PC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처럼 생각해가지고 똑같이 포트 포워딩 개념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 포트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트 번호로. 자,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버추얼 박스 구조, 버추얼 박스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버추얼 박스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 호스트 OS가 있고 게스트 OS가 있어요. 그리고 이 NAT 방식으로 여러분들 하게 되시면은 정확히 동일한 구조를 갖게 돼요. 호스트 OS가 외부라고 보시면 되고, 이 리눅스가 사설망, 내부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에서 내부를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 NAT 방식이면. 그래서 이 NAT 역할을 해주는 가상 공유기를 이용해서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정하는 부분이 여기다. 왜냐면 어차피 버추얼 박스가 가상 공유기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세팅하고 만들어주시면 이런 설정 값을 가진 가상 공유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접속을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여기서 접근을 해야 될 때는 127.0.0.1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가상 공유기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눅스 IP가 아니고 가상 공유기 IP입니다. 이 파란색 요거 IP예요. 요거 녹색 IP 아니고요. 파란색. 녹색 IP로는 바로 접근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127.0.0.1에서 포트 번호를 여러분들이 224로 주셔야 돼요. 왜? (224로) 줘야 여기 안쪽에 있는 리눅스로 22번 포트로 돌려주니까. 그러니까 2224 포트 아니고 다른 포트로 하면은 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상 공유기는 요렇게 포트 번호가 224로 들어오면 바로 리눅스로 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접속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인터페이스 카드를 안 켜가지고.